자, 정도원 의원 인사하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길이 막혔어요? 사고가 났네요, 오다가. 앞에? 네. 아하, 직접 나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아우돌 짓고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제 돌직구 안 하고 좀 품격 있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아, 좋습니다. 예. 내용만 돌직구면 돼요. 형식은 좀 부드럽게 하고. 자,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이란 뭘까? 얘기하던 중에 3551님께서 저는 65세인데요. 최근에 한국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갈아탔습니다. 보수도 개혁이 없으면 수구라는 정도원 의원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 두 분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조언하는 시간, 조언하는 내용 어떠세요? 형님 돌직구. 아니, 감히 뭐 조언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명색이 삼선인데. 네. 네, 삼선하고는 상관없고요.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폭풍 수습책. 자,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사검증과 관련된 소용돌이 어떻게 수습 봉합해야 할까요? 정도원 의원님 숨 돌리실 동안 네. 아우 먼저 시킬까요? 네, 그렇죠. 네. 정태근 의원님. 예, 지금 그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뭐 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초점이 조국 바른정당에서 수석한테. 세게 하더라고요. 바른정당. 근데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오늘 한 모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이 사실은 안경환보다 조국이 문제다. 이런 칼럼이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인 것 같고. 예.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민정수석이 제대로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사심 없이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한테 직언, 간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경환 교수님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지만 상당히 포용력도 있으신 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꼭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분을 쓰고자 했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예. 법무부 장관도 부위원장하고 뭐 사법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상임부위원장이 나오고 상임부위원장 같은 거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도 잘 만들면서 어차피 또 이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개혁위원들이랑 수렴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간언을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 인사를 보니까 후속 인사가 빨리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단수로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경환 후보자에 그렇죠. 대해서. 아하.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도원 박사께서 그 전문가이신데 이 정관종이라는 책이 있죠. 예.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항상 본다고 하는 책인데 그거대로 실제로는 안 해요. 근데 예. 이 정관종에 보면은 그 위증이 예. 위증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당태종이 위증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하. 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모시는 참모와 사이에 있어서 직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정관용 말씀 나온 김에 이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관종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양의 정치학으로 봐서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에서 한번 정관종여 또는 이 위증이 쓴 그 이 간태종 14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가지의 생각을 당태종에게 간하는 소를 올려거든요. 예. 여기 예를 들면 뭐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없는다는 얘기가 여기 그렇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에 이 정부에게 드리는 고언에 뭐가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고.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한 군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위증이라고 간언을 음. 항상 허용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얘기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들을 이제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겠죠. 이제 예. 수석한테 한번 검증해봐라. 그럴 때 단수로 해버리면 수석들은 거기에 맞추게 되기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인선 후보를 미리 얘기했다 예, 이렇게 딱 보시는 건가요?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급적 복수로 사람을 이렇게 예.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해가 되네요. 자, 정택은 정두원, 정택은 두 분 정정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2님 정치쇼를 즐겨 듣는 30대입니다. 정치쇼를 통해서 정치인문에서 듣고 있는데 야당 여당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자, 원초적인 질문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정도원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4543님 저도 정치도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정치쇼 들으니 매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공정방송 민주방송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당 야당 나누는 기준은 뭐죠? 너무나 간단하죠. 대통령과 같은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수일 수도 있고요. 보통 다수가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은 소수 정당이 여당이 되고 있죠. 예. 뭐 그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 여당. 네, 지금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당들이 야당. 네. 그럼 야당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야당스. 야당들. 야당스. 자, 여당 야당 무슨 좀 그 정치적 혜택이 틀려요? 아무래도 여당은 이제 정부직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공격을 주로 비판을 하고 하면서 책임은 없는데 여당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이제 더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당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여당이 또 정부를 견제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 근데 예. 정부에 무조건 또 맞춰로 들라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성향을 보여왔죠. 그래서 거수의 노릇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여당은 어떤 여당인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당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론 간언을 하라. 물론이죠. 방금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예, 예. 바른 소리를 하라. 예. 자, 아까 간언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 지셨는데 정태근 의원님. 간언을 하려면 사실은 지도자가 먼저, 최고 예. 지도자가 먼저 간언이라 하면 바른 소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하들. 아까 예를 들면 단수 추천해놓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럼 최소한 복수 정도 해놓고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단수 추천했는데 밑에서 신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의중으로 안 따질 수 있도록 아유 그럼 내가 처리할게. 이것을 보여줘야 사실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 편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서로 이제 지도자가 그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뭐 그 지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석 정도 되면 나 여기서 사표 낸다 하는 각오로 직언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이렇게 간언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죠. 불쾌하죠. 네. 하지만은 그걸 참아내면서 그게 결국 누구 때문에 간언을 합니까? 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간언하니까 이게 저 당태정도 위증을 한 번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도 그냥 열받아갖고. 하도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자는 도대체 뭐 하는 자인가? 근데 부인이 말렸죠. 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 박사님이 위증 전문가예요.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도자는 여지를 좀 넓게 둬라. 이런 얘기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 직장 생활할 때요. 중국집에 갔는데 청요리 먹자고 이제 사장님께서 딱 하더니 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시키세요. 그런데 사장 뭐 시키냐면 짜장면 시켜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잡탕밥과 잡채밥을 시킬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에이, 이거 짜장면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다 짜장, 짬뽕, 우동 이렇게 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잡탕밥 시켰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아니 지금 위증 얘기 나와서 제가 사실 예. 이거 뽑아왔거든요. 네, 좀 얘기하세요. 그 간태중 14수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를 뽑아왔는데 예, 한번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 천하를 얻는 것은 결코 천하를 얻는 것은 쉽고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천하를 얻고도 여러 해 되었는데 지금은 천하를 지키기에도 모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만 뜻을 이루고 나면 멋대로 하고 오만하여 사람들을 능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권력 잡으면 지 맘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많이 듣던 바인데 여기서 이 원한은 큰 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무서워할 것은 백성뿐입니다. 물이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 말고도 참 여기 좋은 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건 장관들 임명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주로 여당이 대통령한테 비판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인데 좀 받아줘라. 또 야당은 무슨 얘기 협치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 사이에서 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없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도 사실은 대통령 자기 게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예. 다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 임명은 좀 너무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다시 강행을 하면은 그건 협치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교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교육부총리 후보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희생을 좀 시키는 것이 저는 협치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걱정이 되네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공식적이지는 아니었지만 안철수 사회부총리, 유승민 경제부총리 이런 제안이 오고 갔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내각을 구성하는 걸 서두르지 말고 진정 협치나 연정 수준에 예를 들면 안철수 총리 이 유승민 부총리 카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줄다리기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됐다고 치면 내각 문제도 같이 협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의 마음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럼 사실 5대 원칙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직무 수행에 큰 연관이 없으면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가 굉장히 탕평과 이제 협치의 정신이 보였는데 예. 지지율에 취해서 그런지 그 2차부터 나온 인사들은 너무나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인사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든지 이걸 띄엄띄엄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발표할 때마다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주워 터지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주워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집권을 해가지고 쭉 계속 이 청문회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오히려 조금 서두르지 말고 일괄해서 발표를 하고 그 사이에는 차관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했으면 문제가 생겼어도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문제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계속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좀 한꺼번에 잘 준비했다 묶어갖고 한 번에 빵 했으면 예, 문제가 그러면 됐어도 한 방에 넘어가고. 한 방에 넘어가고 예를 들면 지역 안배라든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했을 텐데 또 한 가지 이게 송공 교수가 이제 글을 쓰신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예. 송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5대 원칙 중에 위장 전입은 10점, 논문 표절은 10번 이하하면 문제가 안 되고 10번 하면 10점, 20번 하면 2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점제를 두라는 거죠. 누가요? 송공 교수가 제안하는 게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지 말고 예를 들면 5대 원칙에 관한 사항 중에서 걸리면은 점수제를 만들어서 이걸 합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60점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아웃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되면은 다 문제가 된다라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점수제의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지금 어차피 이제 인지를 등용하는데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게 걸림돌이 되는데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예, 조종길님이 의견 주셨네요. 자유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새누리당이었죠. 여당 시절 하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순방길에 나서 다 전자결제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격 받는 일을 이제 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삶이 그래 왔거든요. 그런 삶에서 지금 인사 기준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한 정부가 잘못이 아니라 뭔가 이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역적하고 지금 인사 기준하고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겠죠. 근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꽁생원처럼 사는 사람은 데려다 놓으면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능력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황희정승을 30년 동안에 등용했던 것은 황희정승이 사실은 좀 스캔들은 많았던 분이에요. 아하. 황씨 가문에서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예. 그렇지만 능력을 사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 기준도 사실 현실하고 괴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이번 조정을 좀 기회에 하자. 좀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그때 정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문제 때문에 거죠. 그래서 예. 이명박 때 그래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니까 임명 강행한 게 한 18건 되고 박근혜 정부가 한 10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게 문제는 또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18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제가 정부 때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그럼 예. 제가 거꾸로 그리고 기억하는 거 같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총리 2명이 날라갔고 뭐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가 그러네. 문제가 있기도 하지. 여야 지금 그 진보 보수 누가 잡아도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직무 연관성 중심으로 해갖고 좀 기준을 좀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송 교수의 제안처럼 예. 도덕성 검증 문제도 점수로도 딱 점수제로 둬서. 해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예. 자,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어요. 기사 보셨죠? 예. 그런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친박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이었다? 이분은 주로 새로운 주장 잘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친박이 비박을 핍박하고 몰아내면서 MB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정리됐다는 건데 이런 주장을 이분은 원래 지난 대선 때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자기가 떠들어서 언론의 주목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죠. 사실은 친박을 청산하고 보수파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친박과 비박으로 나온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이것도 생각하세요? 친박이 비박을 핍박하고 몰아냈던 건 사실인데 MB 측의 반란, MB가 그런 힘이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엽기적으로들 정치를 하고 좀 유치찬란하게 정치를 하니까 무슨 이런 집단이 다 했나 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때 공천 파도 일어나고 선거에서 지고 그게 탄핵까지 이어진 거지. 무슨 MB와하고의 반란이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은 사실 정치 내부를 모르잖아요. 정치권 내부는 이렇게 묘한 음모와 권력 투쟁 이런 음흉한 싸움이 늘 있는 것처럼 딱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적폐거든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얘기들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떠드는 그런 정치가 정말 적폐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좀 친박을 코너에 몰면서 예. 자기가 당대표에 좀 쉽게 당선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 당선될 가능성 높을까요? 물론이죠. 대표 되겠죠. 높다고 봐야죠. 가능성 높다고.
자, 5652님, 두 분이 듣기 좋은 얘기 딱 나왔어요. 5652님, 두 분 서울시에서 출발하셨어요. 두 분 다 정무부시장 출신입니다. 내년에 시장 출마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지요.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정도원 의원님, 네.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실 거예요? 출사표를 던질 출사표. 마음도 없지만은 예. 던지려고 해도 둥지가 없었고 던질 데가 없어요. 지금 정치를 정확하게 은퇴한 거예요? 아니면 기회가 오면 또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은퇴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제가 뭐 무슨 은퇴니 많이 이런 얘기를 은퇴가 아니라 조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감사한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에 현혹이 돼서 오버하면 사고치게 돼 있어요. 자, 3395님, 지금 위기 상황인데 정부를 도와서 국가가 바로 선 다음 비판도 협치도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치라는 거는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협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당이 원하는 것도 일정 들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장관 자리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한테 명분이라든지 명분. 또는 야당의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은 가서 우리 정부 도와달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정책, 당신들이 요구하는 뭐 명분 이런 게 뭔지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협치가 가능하고 그걸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협치는 일이죠. 주고받는 거예요. 그 오늘 기사도 보니까 간곡히 설득하고 설명했다 그러는데 그게 협치가 아니라 일종의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협치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 뭐 떡 나눠 먹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이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것을 주고받아야지 그냥 뭐 서로 이해관계를 주고받았다 하면 그거는 야합이 되는 거죠. 그걸 명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게. 정무수석의 능력이라니까. 정무수석 잘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 저는 잘할 아직까지는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직 잘 못하시고. 아니, 한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내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어깨가 너무 굳었다 이런 비판도 또 있거든요. 당 내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야당과의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대통령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아하, 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께 가서 이것은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능력 있는 정무수석이죠. 마지막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저는 하여간 김상곤 예. 노동부 장관은 딴 일도 아니고 자기 업무하고 관계된 일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그래서 조대엽. 이것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 그 지지율이 좀 꺾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오늘도 있어요. 보니까 한 75% 정도로 좀 주저앉았어요. 예. 계속 인사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강행하는 입장이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후퇴할 거 후퇴하고 야당이 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정무수석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이 사실은 안경환보다 조국이 문제다. 이런 칼럼이 별도로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인 것 같고 예.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민정수석이 제대로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사심 없이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한테 직언, 간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경환 교수님이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지만 상당히 포용력도 있으신 분이고 만약에 이번에 꼭 사법개혁을 위해서 이분을 쓰고자 했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예. 법무부 장관도 부위원장하고 뭐 사법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상임부위원장이나 상임부위원장 뭐. 같은 거 하시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도 잘 만들면서 어차피 또 이제 이 사법개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각 개혁위원들이 수렴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간언을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 인사를 보니까 후속 인사가 빨리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아마 단수로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안경환 후보자에 그렇죠. 대해서. 아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도원 박사께서
그 전문가이신데 자, 정도원님 인사하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길이 막혔어요? 사고가 났네요, 오다가. 앞에? 네. 아하, 직접 나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리고 아우돌 짓고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이제 돌직구 안 하고 좀 품격 있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아, 좋습니다. 예. 내용만 돌직구면 돼요. 형식은 좀 부드럽게 하고. 자,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미처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이란 뭘까? 얘기하던 중에 3551님께서 저는 65세인데요. 최근에 한국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갈아탔습니다. 보수도 개혁이 없으면 수구라는 정도원 의원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 두 분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조언하는 시간, 조언하는 내용 어떠세요? 형님 돌직구. 아니, 감히 뭐 조언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명색이 삼선인데. 네. 네, 삼선하고는 상관없고요. 알겠습니다. 안경한 후폭풍 수습책. 자,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사검증과 관련된 소용돌이 어떻게 수습 봉합해야 할까요? 정도원님 숨 돌리실 동안 네. 아우 먼저 시킬까요? 네, 그렇죠. 네. 정태근 의원님. 예, 지금 그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 지금 뭐 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다만 초점이 조국 바른정당에서 수석한테. 세게 하더라고요. 바른정당. 근데 임명한 지 얼마 됐다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오늘 한 모 일간지에서 논설 정관종이라는 책이 있죠. 예. 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항상 본다고 하는 책인데 그거대로 실제로는 안 해요. 근데 예. 이 정관종에 보면은 그 위증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당태종이 위증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하. 이 지도자와 지도자를 모시는 참모와 사이에 있어서 직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정관용 말씀 나온 김에 이것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관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양의 정치학으로 봐서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품격에도 한번 정관종요 또는 이 위증이 쓴 그 이 간태종 14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가지의 생각을 당태종에게 간하는 소를 올려거든요. 예. 여기 예를 들면 뭐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없는다는 얘기가 여기 그렇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에 이 정부에게 드리는 고언에 뭐가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고.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한 군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위증이라고 단언을 항상 허용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얘기로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들을 이제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겠죠. 이제 예. 수석한테 한번 검증해봐라. 그럴 때 단수로 해버리면 수석들은 거기에 맞추게 되기 쉽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다가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인선 후보를 미리 얘기했다 예, 이렇게 딱 보시는 했는데 건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때 한편으로는 근데 예. 정부에 무조건 또 맞춰러 들라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성향을 보여왔죠. 그래서 거수의 노릇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여당은 어떤 여당인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당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물론 간언을 하라. 물론 방금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예, 예. 바른 소리를 하라. 예. 자, 아까 간언 얘기하다가 마무리 못 지셨는데 정태근 의원님. 간언을 하려면 사실은 지도자가 먼저 최고 예. 지도자가 먼저 간언이라 하면 바른 소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하들. 아까 예를 들면 단수 추천해놓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럼 최소한 복수 정도 해놓고 한번 검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단수 추천했는데 밑에서 신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의족으로 안 따질 수 있도록 아유 그럼 내가 처리할게. 이것을 보여줘야 사실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 편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서로 이제 지도자가 그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뭐 그 지위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석 정도 되면 나 여기서 사표 낸다 하는 각오로
직언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이렇게 간언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안 좋죠. 불쾌하죠. 네. 하지만은 그걸 참아내면서 그게 결국 누구 때문에 간언을 합니까? 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간언하니까 이게 저 당태정도 위증을 한 번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도 그냥 열받아갖고. 하도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자는 도대체 뭐 하는 자인가? 근데 부인이 말렸죠. 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위증 전문가예요.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지도자는 여지를 좀 넓게 둬라. 이런 얘기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 직장 생활할 때요. 가급적 복수로 사람을 이렇게 예.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이해가 되네요. 자, 정택은 정두원, 정택은 두 분 정정브라더스 보수의 품격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92님 정치쇼를 즐겨 듣는 30대입니다. 정치쇼를 통해서 정치인문에서 듣고 있는데 야당 여당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자, 원초적인 질문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정도원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4543님 저도 정치도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정치쇼들이 매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공정방송 민주방송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당 야당 나누는 기준은 뭐죠? 너무나 간단하죠. 대통령과 같은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수일 수도 있고요. 보통 다수가 이제 하긴 했지만 지금은 소수 정당이 여당이 되고 있죠. 예. 뭐 그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죠. 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 여당. 네, 지금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당들이 야당. 네. 그럼 야당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야당스. 야당들. 야당스. 자, 여당 야당 무슨 좀 그 정치 혜택이 틀려요? 아무래도 여당은 이제 정부직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책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공격을 주로 비판을 하고 하면서 책임은 없는데 여당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이제 더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당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여당이 또 정부를 견제해